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한 분이 허쉬컷을 요청을 해서 총 두 가지 허쉬컷 스타일을 할 건데, 저희가 항상 제가 강조했다시피 여기는 뭐 사순 아카데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로에서 간단하게 빠르게 자를 수 있는, 최대한 20분 안에 마무리 질 수 있는 커트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할 거니까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허쉬컷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투 블럭을 나눕니다. 보통 리세션 섹션이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템플 투 템플 섹션,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골덴 백 미디움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관자놀이까지 수평으로 여러 가지 수평으로 연결시켜서 자를 수 있는 선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먼저 한번 타놓고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허쉬컷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디스커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템플 투 템플 파팅, 그러니까 관자놀이에서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호리존탈로 연결해서 뒤쪽 백쪽 같은 경우는 백 골덴 미디움 포인트 정도 설정을 하는데, 두상의 골격에 따라 위치를, 사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호리존탈에 가깝게 살짝 위쪽으로 가서, 백 같은 경우에 도안들 같은 건 다 뒤쪽이 평평한 상태예요. 플랫합니다. 그래서 약간 밑에 쪽이 내려가는 U자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두상의 골격이 고객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생각을 해서 내가 꼭 이 위치가 픽스드냐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두상의 골격에 따라서 매번 바뀌어줘야 되고, 디스커넥션의 커트인데, 보통 디스커넥션의 커트는 보통 이 투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 거는 원랭스 그라데이션 레이어 해서 3개, 밑에 3개, 위에 3개 해서 3 곱하기 3, 9, 9가지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스커넥션은 원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랭스는 이제 보통 빼요. 왜 그러면은 컨트라스트가 너무 심해서 어울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랭스는 빼고, 밑에 쪽 그라데이션 레이어, 위에 쪽 그라데이션 레이어에서 실질적으로 살롱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2 곱하기 2에서 4가지 스타일 많이 쓰는데, 허쉬컷은 이 하단부 밑에가 이런 식으로 아웃레이어 형태예요. 아웃레이어 형태 들어가, 위에는 그라듀에이션 형태로 들어가서 연결시키지 않고 잘라주는 디스커넥션의 커트입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얼마나 디스커넥션을 줄 건지 내가 계산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위쪽하고 밑에 쪽에 보통 5에서 한 8cm 정도 사이시게 되면 가장 밸런스가 좋은 커트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커트를 할 건데, 제가 이때 살롱 커트는 쉽게 자른다고 얘기했죠. 쉽게 자를 거예요. 자, 블럭을 잡아서 백 부분 하셨는데, 밑에 어때요? 아웃레이어를 자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형태 파팅을 타시면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넓게 타시면 돼요. 자, 한꺼번에 블럭으로 잡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앞쪽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자, 굵은 빗살로 이용합니다. 앞쪽으로 해서 최대한 앞쪽으로 끌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앞쪽으로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레이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쪽이 얼마나 기장을 남길 거냐에 따라서 하는데, 기장을 더 많이 남기고 싶으시면은, 최대한 앞으로 끌어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네. 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여기서 들어갈 때 보시게 되면 작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에 맞게끔 잘라줘야 돼요. 거의 디패럴러 포인트. 가위가 거의 일직선에 가게끔. 왜 그러면은, 살롱 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런트로 잘 안 자르는 게, 이 블런트를 자르게 되면 또 이걸 뭉개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소프트하게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디패럴러 포인트로 가서 그 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주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레이어드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윗머리를 길게 자르면 상관이 없는데,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랐던 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이나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디스커넥션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윗머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닥 정도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최종 위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체크하는데 보면, 윗머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면 뒤통수에 어때요? 길이가 너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길이는 전체적으로 지금 길이 같은 경우 옆에 기장 보면 보시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자 어때요? 얼마 안 잘랐어요. 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조금만 내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길이가 이쪽 기장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길이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많이 안 잘렸어요. 근데 층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층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올려도 되는 정도의 길이가 확보가 아무리 올렸는데도 보면 층이 많이 안 난다. 그러면은 커트하는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이해가죠? 네,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꿔줬냐면 블록으로 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호리존탈로 들어서 올렸잖아요. 이제 버티컬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들어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내가 원하는 위치 이제 설정을 해요. 자, 그대로 들어서, 자, 그대로 원하는 위치 설정해서 가위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자, 앞으로 가시게 되면 잡아서 가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자를 거예요. 자, 자르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자르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 들었죠? 여기서부터 층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 안쪽부터, 자, 가위 끝을 이용해서 쭉 잘라서 C자의 느낌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C자의 느낌으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이제는 층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만큼 나고, 내가 아까 한 가닥 놔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아, 이제는 충분히 길이가 오차가 많이 생겼어요. 자, 이건 가이드가 안쪽에 있고, 이거 있죠? 충분히 볼륨선이 충분히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서, 자, 들어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 그 길이는 그대로 지킬 거예요. 자, 더 각도를 들은 상태에서 이 안쪽, 손가락 끝에 안쪽부터 그대로 들어가서 C자의 그 끝에만, 가위 끝이 1cm로만 자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야, 끝에는 안 자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C자 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각도를 들어서 올리는 거는 기장이 짧으면은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기장이 길게 되면 꼭 옆에서 잘라줘야 돼요. 옆에서 손가락이 빠지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길이가 많이 세미리 정도 하게 되면 이 충분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르면은 모양이 한 번에 딱 나오거든요. 아웃레이어가. 근데 길이가 이렇게 길면 아웃레이어가 한 번에 안 나와요. 네, 너무 길어서. 그리고 이 기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걸 보여드렸던 거는 충분하지가 레이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옆에서 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이 아웃레이어, 이만큼의 아웃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볼게요. 얼마 정도 잘렸는지. 자, 보시게 되면, 자, 레이어드가 이만큼 잘렸어요. 펜을 보시게 되면, 보이시나요? 자, 이만큼. 보시게 되면 이만큼 지금 잘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스타트는 여기서 됩니다. 스타트 기장은 여기 되죠.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머리와 위에 덮어질 머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한 5cm에서 8cm 정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여기에서 볼륨이 위치할 수 있다는 거를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층을 그러면 어느 정도 깊게 놔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디스커넥션의 장점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허쉬컷 같은 느낌을 작업을 해서 빼려고 그러면은 수술을 그만큼 많이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커넥션 쓰게 되면 바로 이 방금 오려냈던 그만큼의 양이 수술 치지 않아도 줄어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수칠 필요가 없어요. 수술 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자, 했던 거 하고 다시 자, 반 버리고 다시 반 가져갈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보이죠? 자, 보입니다. 가이드라인 보이고, 오버랩에서 들어가고, 보시게 되면 옆에 사이드가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려나가겠죠. 왜? 온도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뒤에는 확보가 되는데 뒤에는 귀 뒷부분에서부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서 있어서 그 기장이 밑에 부분 되지만 옆에는 어때요? 여기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머리가 짧아져요. 자동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서 하시는데 중앙이 한 세트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까지 가서 들었는데, 자, 3번의 섹션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3번 정도만 섹션을 가서 잘라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3번밖에 안 걸려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 체크는 어떻게 하냐? 자, 크로스 체크 필요하잖아요. 그죠? 3번 갔으니까 3번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크로스 체크는 자, 호리존탈, 우리가 갔던 그대로 호리존탈에서 2번 정도만 나눠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자, 그대로 들어서 앞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자르고요. 자, 마찬가지 옆에도, 자, 한 번 더 가서, 자, 안 잘린 부분도 살짝 있을 거예요. 미끄러진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 자른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수평 라인으로 그대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자, 수평 라인으로. 왜냐하면 급격하게 아웃레이어가 돼 있기 때문에 수평 라인으로 안 가고 밑에를 사선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뭐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서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느낌이 맞아요. 다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은 벌써 완성이 하나가 옆에 됐어요. 자,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파팅 끝나고 그 다음에 반대편 파팅 똑같이 자르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으로 자르는 거예요. 블록. 왜? 살롱 커트니까. 5cm씩 또는 6cm, 7cm 한꺼번에 잡죠. 노 프라블럼이야. 왜? 이미 우리가 베이스라인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굳이 섹션하고 그리고 또 위에 부분이 어떻게 해요? 덮어지잖아요. 보지가 않아요. 그리고 몰 양이 이미 디스커넥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웃렛에서 그만큼 양을 잘라냈기 때문에 수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부분 여기밖에 안 보여요. 밑에 쪽으로. 수술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자르게 되면 수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은 내가 시술만 잘하게 된다. 그래서 반대편까지 자르고 다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커트할 때 아까 손가락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손가락 이렇게 레이어를 잡았잖아요. 빗이 가위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보통 원래 블런트 커트하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45도 틀으셔야 돼요. 45도. 그래서, 자, 옆 사선에서 앞에 1cm만 이용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손이 빠지면서. 이해가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의 기본 블런트는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옆에 45도가 틀어주는 거예요. 네, 45도로. 네. 45도로 틀어서, 자, 가위 끝에 0.5cm에서 1cm 정도만 사용해서 손가락이 빠지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아웃레이를 낼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하는데, 한 번만 할 줄 알면은, 자, 수년 되시면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지금 옆에 계신 선생님이 크로스 체크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크로스 체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크로스 체크는 보세요. 급격하게 아웃레이어가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웃레이어 위치에 똑같아요. 같은 호리존탈을 잡으시면 돼요. 호리존탈을 잡으신데 그대로 호리존탈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최대한 125도 정도 최대한 올려서 이렇게 해서 디패러를 포인트 커트로 잘라주면 돼요. 아, 그러면은 레이어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는데 이거 맞추려면 쉽지가 않아요. 네, 맞추려면 쉽지가 않은 거 맞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급격하게 났기 때문에. 자, 롱 레이어드는 이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롱 레이어드 같은 경우는 머리가 떨어지면 1cm 정도는 찾을 수가 없어요. 손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미용사들도 저도 강사하지만 1cm 정도 오차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격한 레이어 같은 경우는 1cm 정도 오차는 그냥 무시하고 자르시면 돼요. 왜? 어차피 여기서 또 안 칠 거고. 보시게 되면, 볼게요. 뒤에 보시게 되면 벌써 레이어드를 한번 주문으로 인해서 자, 이미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옆에도 보시게 되면 보세요. 이미 아까 길었는데 이미 결과가 짧아졌어요. 네, 이미 벌써 짧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부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레이어들 내가 모양을 아우터라인을 한번 마지막에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블런트로 자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never ever. 자, 어떻게 하냐? 홀시컷은 뭐예요? 밑에가 소프트하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커트로 잘라주세요. 슬라이드 커트. 그대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내가 모양을 보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모양을 보면서. 자, 보게 되면 여기가 좀 무겁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들어가서 자, 기장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슬라이드로 해서 네, 모발에 뭉쳐있는 부분만 더 추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옆 사이드가 잘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V자 쉐입이 나와요. 자동으로.
옆에는 결국은 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쪽에서 한 번 잘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작업이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수술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할 수 있잖아요. 자, 수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 야, 그래도 수술 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쉽게 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숟갈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숟갈을 이용해서 보세요. 그대로 들어서, 똑같아요. 자, 그대로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여기 상태에서 들어서 안쪽에서 혈부통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거예요. 또는, 자, 내가 질감까지 드라이 커트가, 저희 회사만 있는 가야죠, 이거. 지금 드라이 커트. 한쪽은 S자, 한쪽은 C자, C자로 된 거. 그대로 들어서, 자, 들어서 각도를 든 상태에서 언더로 해서, 자, 그대로 드라이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수술 치고 싶으면. 근데 이런 허쉬컷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굵게 들어가서 전체적인 느낌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론 커트는 가장 중요한 게 블런트 커트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블런트 커트를 하고 또 다시 그걸 소프트하게 느낌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살론 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베이스 커트는 30 내지 40만 잡고 나머지 70을 질감 커트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베이스 커트는 이런 허쉬 컷, 긴 머리는 중요하지가 절대 안 씁니다. 베이스 커트는 모양만 맞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음 프로세스 넘어가면 되고, 얘기했죠. 수술 치는 목적은 전체적으로 양감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디스커넥션을 사용해서 급격한 아웃레이를 형성했기 때문에 굳이 수술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자, 이만큼 했을 때 덮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옆에까지 기장 정확하게 다 나왔고요. 크로스 하는 거하고, 허쉬컷은 다 이렇게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강사 선생님들이 자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쭉 자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급격하게 차이를 꼬리를 못 빼요. 밑에까지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허리까지 오는 머리예요. 근데 허쉬컷을 하는데 최대한 길게 하고 싶대.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급격하게 가위가 살살 아까 설명해 드렸죠? 90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45도 사선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가위질하면서 손가락이 뒤로 빠지면서 자른다고. 기억나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전체 기장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요. 노 프라블럼이에요. 그리고 섹션 뭐야? 5에서 70인치 막 잡아요. 노 프라블럼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네. 전혀 문제가 되면 손님들 컴플레인 걸 건데, 아시다시피 저는 컴플레인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네. 손님들 하면 너무 이쁘다고 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양감을 디스커넥션을 줘서 또는 극적한 아웃레이를 줘서 양을 한꺼번에 바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 커트가 실적으로 작업할 때 5분도 안 걸려요. 이 밑에 자르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3분, 4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양감 벌써 다 줄였어요. 기장 다 잘랐어요. 자, 고객이 원하는 밑에 기장 길이. 롱레이 허쉬컷은 이런 식으로 C컬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가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거 있죠? 왜 그랬어요? 각도를 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사님들 이렇게 해서 잘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서 손가락이 빠지면서 그 기법을 자르게 되면 손님이 허리까지 오든 밀든 엉덩이까지 오든 내가 그 기장을 지켜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온베이스로 자르게 되면 사이드는 자동으로 짧아지죠. V라인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러면은 밑에는 5분이면 다 잘라요. 5분도 안 걸려요. 3분이면 다 자르는 거예요. 벌써 이때 끝났어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위쪽 부분. 자,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부분이죠. 엑스테리어는 잘랐어요. 엑스테리어라고 그러죠. 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표현도 쓰죠. 뭐 회사마다 다 틀리는데, 자, 위에 뚜껑 쪽 자를게요. 뭐 영어 모르셔도 됩니다. 살롱에서 전혀 쓸 일 없어요. 자, 위에 뚜껑. 아까 파팅 탔던 거에 밑에 부분 잘랐고, 위에 뚜껑 자르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레이주에이션 자른다. 그레이주에이션 자른다. 위에 뚜껑이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맞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얼마를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5에서 8cm 말씀드렸죠? 자, 볼게요, 이제. 한번 보면, 최종적인 기장이 지금 밑에 보게 되면 디스커넥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기장은 지금 위에 기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첫 패널 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5에서 8cm 사이에 한꺼번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어때요? 여기 있죠? 밑에 기장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처음에 설정할 때는 항상 좀 길게 잘라주세요. 길게 잘라주고 보세요. 그라데이션 모양이죠.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블런트로 자르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해서 블런트로 많이 자르시더라고요. 이것도 블런트 자르면 자르는데 시간 엄청 많이, 이거 뭉개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살롱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롱에는 무조건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8cm 타는 건 뭐예요? 결국 스피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런트로 자르시면 안 되고, 보시면, 자, 그대로 좀 됐잖아요. 자, 블런트로 자르시면 안 되고, 항상, 자,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길게 해서, 자, 그라데이션으로 디패럴러 포인트 컷도 잘라주셔야 돼요. 첫 단은. 이해가요? 자, 자르시는데 보시게 되면, 이 뚜껑 위에서 2, 3cm 부분은, 이거는 실적으로 나중에 레이어드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여기로 안 그러면 뚜껑이 얹힌 것처럼 보여요. 이 최종적인 두 의 뚜껑은 차라리 옆에 제껴져 버리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래, 첫 가이드를 설정할 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봐보세요. 밑에 있죠? 보이세요? 자, 보이세요? 자, 그래서 위에 쪽 그라데이션 했을 때, 자, 디패럴 포인트 80도에서 85도 정도에 가깝게 잘라서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위에 부분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럼 보세요. 뒤쪽에 후두부가 이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기장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몇 센치 한번 오차났는가 볼까요? 내가 단차를 줬는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요, 지금 어때요? 한 10cm 정도 단차를 줬어요. 제가 약간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게는 5에서 8cm 정도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자, 어떻게? 그라데이션인데, 뭐라고 했어요? 디패럴 포인트 커트에 가깝게 80도 정도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최종적인 기장은 지금 여기 있어요. 예. 지금 안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어요. 자, 지금도 몇 cm 차이 나요? 한 9에 10cm. 자, 처음 다 첫 단 가이드라인은 항상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요. 길게 해서 계속 조금씩 체크해서 줄여줄,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볼륨의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보이죠? 각도를 들면 잘 보여요.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이거, 자, 그대로 해서, 자, 어떻게? 자, 언더에서 가지 말고 차라리 오버에서 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 위쪽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뚜껑의 2cm 부분은 무시하라고 그랬죠. 왜? 나중에 코너를 다 깨버릴 거니까. 자, 보시게 되면 이만큼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길어요, 살짝. 그래서 살짝 더 이제 올릴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이드 보이나요?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위쪽 부분,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형성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카락 이렇게 잡았어요. 자, 머리카락 이렇게 있었죠? 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부분에, 자, 보시게 되면 위에서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라데이션을 형성해 줘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통 밑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가잖아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위에서 내려면 훨씬 더 자르기가 편해요. 그라데이션 만들어주고요. 이해 가죠? 네, 위에서 잡아서 내려서 그라데이션 잡아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제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블럭 커트로 해서 자르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이거는 어떻게 자르는지. 자, 보시게 되면 자, 블럭 커트로 자르니까 어때요? 모양 자체가 많이, 자, 이 밑에도 되고 위에서 내려면 훨씬 더 작업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자, 위에서 그랬죠. 최종적인 이제 이 뚜껑 빼놓고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자, 보시면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해요. 왜? 여기에서는 그라데이션 자르지만 최종적으로, 자, 이만큼 그라데이션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깰 거예요. 여기에서 깨고 여기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살짝 깨야 돼요, 뚜껑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자, 눈썹 종에서 이만큼 부분은 탑 스케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뚜껑머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장을 디스커넥션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길게 내려도 돼요. 왜? 탑에서 한번 깨서 레이어드로 치면 어떻게 해요? 탑 스퀘어 하게 되면 어때요? 뚜껑물에 깨질 거 아니에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안 그러면 뚜껑이 지니까. 뚜껑이 되면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탑 스퀘어를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충분해요. 네. 지금 이 정도 왔거든요. 지금 이 정도 왔어요. 보이시죠? 네. 이 정도에서 내리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뚜껑은 뭐라고 했어요? 없어지는 기장이었죠? 자, 그래서 몇 cm 탄다? 8cm 정도 탄다. 섹션을. 뭐라고? 살롱 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그래서 들어가서, 자, 다음 섹션 들어갈게요. 온 베이스예요. 온더 베이스라고 하죠? 예. 패널 자체. 자,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너무 길면 자르기 어려우니까 한번 푹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푹 자르고,
자, 그대로 맞춰서,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면 자르기가 훨씬 더 편한다고 그랬죠. 자, 그대로 들어가시고, 두 개 끝났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섹션. 자, 그대로 온베이스로 해서 작업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자, 들어갈 거예요. 똑같아요. 위에서 그라데이션 작업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 어떻게 하냐? 방금 제가 보여줬죠? 방금 보여줬죠? 자, 90도가 아니라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90도보다 살짝 더 언더의 상태에서 디페럴 퍼트 85도 정도로 해서 맞춰주면 돼요. 이러면 자동으로 맞춰져요. 왜? 그라데이션이잖아요. 그 각도를 니치로 맞춰서 아래쪽 스퀘어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라데이션이 형성돼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커트도 이런 식으로 사실 해줘도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교차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각도 좀 낮추죠? 지금 낮추고 있어요. 이렇게 낮춰서 끝에 부분은 비슷하게 느낌으로 이제 잘라주세요. 다 됐어요.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보세요. 딱 떨어지네요. 그라데이션. 자, 엄청 쉽죠? 반대편까지 하고 탑 코너 깨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옆에 사이드까지 다 커트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옆에 사이드 보면 살짝 뚜껑 느낌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들어서, 자, 어떻게 해서, 자, 눈썹 동자 사이, 자, 눈썹 동자 사이, 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만큼만 탑 쪽을 자를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와서, 자, 탑 쪽에 스퀘어, 여기 보면 어때요? 정확히 맞으니까 산 모양이 있죠? 예, 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얼마나 깰 건지만 결정해 주면 돼요. 조금 깨면 어때요? 뚜껑이 살짝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깨면 스퀘어를 잘라주기는 어때요? 조금 더 뚜껑이 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살짝 섹션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지. 자, 그대로 들어서 보시면은 뚜껑머리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뚜껑머리가 방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졌어요. 지금 뚜껑머리가.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래서, 뚜껑머리가 나는 그라데이션을 너무 많이 아까 주면, 난 이 정도 줬는데, 난 더 많이 줬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뚜껑머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탑 쪽을 더 깨줘야 돼요. 탑 쪽을 아까 어떻게? 탑 쪽에 있을 때 수평으로 자르는데, 아까 3모양 있었죠? 3모양을 더 줄여버리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섹션 10cm씩 잡으면 된다. 잡아서 탑 쪽으로 그대로 끌어올리세요. 자, 그래서 디패럴 포인트 커트 마크격 들어간다고 했어요. 몇 도? 85도 정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질감 처리 한번 해줘야 돼요. 왜? 뚜껑머리가 지기 때문에. 자, 질감 처리 한번 설명 한번 더 들어갈게요. 자, 질감 처리 들어갈게요. 자,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양쪽 찌뚜부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쪽은 어때요? 튀어나와 있잖아요. 두상이 일반적인 도형인들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은 어떻게 해요? 후드부는 플랫합니다. 평평합니다. 자, 그래서 질감 처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90도로 해서, 자, 슬라이드 커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게, 여기에 볼륨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질감 커트는 90도로 잡아서 그대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해주는데,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볼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90도를 잡지 마시고, 90도보다 이상인 상태로 자르는데, 섹션은 몇 cm다? 여기에서는 질감 처리가 뭐라고 했어요? 70%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1cm에서 2cm 정도만 잡아야 돼요.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베이스 컷은 10cm씩 잡아놓고 질감 처리 1, 2cm만 잡으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양인들 모발은 서양인들과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쌀순 컷, 베이스 바이 베이스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살랑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빨리 베이스를 자르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는 우리의 동양인에 맞는 텍스처를 주면 됩니다. 자, 각도를 125도 각도로 들어서 가위가 자 언더로 해서 슬라이드를 쳐주는 거예요. 언더로. 자, 가위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죠. 자, 기본 가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 가위 잡는 법은 제 동영상에 있습니다. 찾아서 보세요. 네, 링크는 안 걸을게요. 왜? 링크 걸지 모릅니다. 자,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 1, 2cm만 잡으라고 했어요. 자, 섹션도 어떻게 손가락으로 그냥 타시면 돼요. 잘 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대로 손가락에서 들어가고, 어때요? 볼륨이 필요한지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엘리베이션을 주면서 자르게 되면
여기가 자동적으로 볼륨이 생겨요. 왜? 내추럴한 볼륨. 각도를 들어서 하게 되면 볼륨이 형성돼요. 각도를 낮춰서 자르게 되면 뭐 어때요? 방향성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볼륨이 중요해요? 당연히 볼륨이 중요합니다. 백포인트는. 그래서 90도 미만의 각도 또는 90도로 자르는 게 아니고 각도를 들어서 잘라주는 거예요. 각도를 들어서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축두부 시작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각도를 들었다가 아까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지금은 살짝씩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야죠. 이제 축두부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축두부 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각도가 내려가죠. 굉장히 중요한 일련이에요. 동양인 네커트는 질감 처리 커트를 못하면은 반쪽짜리 커트예요. 질감 처리를 잡아야지 정확한 커트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크레임이 안 걸립니다. 싹슨 스타일로 잘라도 아무 소리,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어때요? 얼굴에 보통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앞쪽 사선을 또 나중에 자를 거예요. 먼저 잘라놓고 질감 처리 하시는 게 맞는데 질감 처리 먼저 보여드리려고 지금 질감 처리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 머리는 어떻게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후대각으로 사선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들어가서 무거운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뒤쪽이 어때요? 약간 낮췄죠? 살짝의 엘리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살짝의. 자, 오버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질감체에서는 오버랩이 없어요. 오버랩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고, 아까 어때요? 결국은 섹션이 써야 돼요. 가면 갈수록. 사이드는 사선으로 갔다가 쓰고 해서 버티칼로 가지는 거예요. 섹션 자체. 항상 그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은 그럼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면 엄청 힘들잖아요. 자, 내가 시술자 뒤에서 가시면 돼요. 뒤로 가셔서, 자, 보세요. 똑같아요? 이제, 똑같아요? 자, 들어가셔서, 어때요? 앞쪽 반을 같은 각도로 해서, 가위가 응용 가위로 해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네, 쭉 밀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대로 세 번째 섹션까지 가죠? 살짝 리프팅을 하죠? 각도를 살짝 들어주죠? 자,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위쪽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간다고 그랬죠? 자, 손 포지션 바꿨어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 정도가 살롱에서 자르는 속도입니다. 충분히 자를 수 있고요. 자,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 자르는 거 할게요. 자, 이제 앞머리 자를 거예요. 앞머리 간단합니다. 자,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포워드 그레이션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지금 하시게 되면,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르는데, 지금 앞에 이렇게 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뱅하고 앞머리는 별도의 디자인입니다. 뱅과 이 사이드 머리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뱅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실질적으로 앞머리 머리를 자르지만 옆머리에 해당되는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머리 뱅이 있든 없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자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위쪽은 어때요? 길잖아요. 밑에 더 짧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길이를 어느 정도 자를 건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과 상의를 해서 자르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사선을 잘라주면 돼요. 자, 쉽게 자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살롱은 뭐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하나를 잘라주십시오. 자, 항상 어떻게? 블런트로 자르지 말고 슬라이드 커트로 잘라라. 자, 슬라이드 커트 자르고, 자, 그대로. 자, 가이드 지금 여기 하나 맞춰놨습니다. 그대로 드시면 되죠.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그대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디패럴 포인트 85도 정도로 한꺼번에, 자, 이쪽 방향 다시 한번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방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틀어서 한 방에 잘라주시면 돼요. 사선 방향으로. 그러게 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뒤쪽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끌어옵니다. 다 끌어와요. 자, 보시면 튀어나와 있죠? 여기 튀어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튀어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사선으로 이렇게 한 방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이렇게 잘랐는데도, 자, 위치가 살짝 위에 살짝 뚫고 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탑 쪽 부분의 코너를 조금 더 짧게 자르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금 잘랐던 거 그대로, 자, 가이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한꺼번에 가요. 한꺼번에 이어 포인트까지, 탑 투 이어 포인트까지 가러 갑니다. 탑 투 이어까지 한꺼번에. 자, 그대로 들어가서 가이드라인 찾아야 돼요. 어디인지. 아, 자,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바로 보이면 그대로 해서 바로 일자 사선으로 잘라버리면 돼요. 자, 몇 도로 각도로 들어가세요? 85도로 들어가면 쉽다고 그랬어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뒤쪽 부분까지 한꺼번에 잘릴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자릅니다. 자, 뒤쪽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잘라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원래 질감 처리는 여기 앞에까지 나고 나서 위에 뚜껑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기장이만큼 밸런스를 체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쪽 부분이 좀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어요? 각도를 낮춘 상태에서 자 이렇게 들어가 잘라주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자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시면은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하신 게 뭐냐면 가위질 하실 때 우리 응용가위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응용가위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손가락 3개만 잡아서 가위가 앞쪽으로 포지션하는데 자 응용가위질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치죠. 이게 아니고 앞쪽으로 놓다시피 해서 위쪽으로 계란을 세워 잡는 듯한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돼야지 모발이 뜯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뜯겨요, 모발 자체가. 그리고 이런 기능성 가위들 써주셔야 돼요. 네, 저희 회사만 있는 가위인지 알고죠?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줘서 앞쪽 방향을 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어떻게 하죠? 세워서 간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자, 들어가죠? 자, 몇 cm 뜬다? 1에서 2cm만 뜬다. 숱이 많으면 1cm씩만 주셔야 돼요. 시간을 30분을 예를 들어서 커트를 하는 시간을 쓴다 그러면은 베이스 커트는 10분 만에 끝나야 돼요. 나머지 20분을 디테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를 스타일링을 하시는 거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맞춰줘서 하고, 그 다음에 자, 뒤쪽 부분, 센터 포이드. 자, 중앙에 그대로 해서, 자, 앞쪽에서 탑 쪽 지나가고, 백까지 지나가고, 네이프까지 지나서 내려서, 자, 기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맞아요. 그죠? 자, 맞아요. 된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주시고, 앞쪽 부분은 고객님이 자르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빌릴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머리 상태 지금 됐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가 중요하면, 모발을 털어서 어디가 뭉쳐있는지 안 뭉쳐있는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주얼 커트라고 합니다. 비주얼. 자, 시각상으로 머리를 털어서 모발이 뭉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틴닝 가위라든지 슬라이드 커트는 젖은 상태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커트는 여자 커트든 남자 커트든 간에 물을 최선으로 뿌리시는 게 가장 빨리 이 텍스처라이징의 무브먼트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젖은 상태에 자르시면 안 됩니다. 동양인 커트는 특히 그렇습니다. 서양인 커트는 쌉슨 커트처럼 젖은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 상관없는데 동양인 커트 그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왜? 모발의 점프이나 무브먼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수술 치게 되면 뭐예요? 끝부분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의 3분의 1 되는 지점을 공략하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동양인들 머리는 다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모발의 볼륨 컨트롤도 좋고 끝이 기장이 숱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질감체 파마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굉장히 쉐입 자체가 이쁘게 나와요. 머리 끝에 숱은 몇 가닥 없고 밑에만 무거운 경우 있죠. 두피만 무거운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롱레이는 꼭 뿌리의 3분의 1만 질감 처리 한다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왜? 끝부분은 이미 우리가 뭘로 했어요? 텍스처라이징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85도로 디페럴 포인트 코드 자르기 때문에 이미 엔드 스닝이 끝났어요. 끝부분에 대한 질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뿌리 부분만 해서 내가 머리가 털어서 이렇게 보시고 비주얼 커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의 디자이너들 잘 못하는 게 이거예요. 모발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모발이 뭉쳐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공략해서 바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항상 이렇게 털어서 보시면 돼요. 모발이 쪽이 뭉쳐있다 생각하시게 되면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 얼마? 섹션은 많이 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패널을 이렇게 보면 무거운 부분만 그대로 잡아서 들어가서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라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서 느낌 전체적으로 이제 질감 처리 필요한 부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해서 마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하세요. 없어요? 너무 설명 쉽죠? 그죠? 자 얘기했어요. 살롱 커트는 싹슨 커트가 아니다. 절대 동양인들 머리 그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절대 자르면 안 돼.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 싹슨 출신입니다. 싹슨 커트 못 잘라서 그렇게 자른 게 아니고 살롱 워크에 맞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블런트 커트 자르면 그 뭉개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싹슨 커트 안 하고 질감과 베이스 컷을 동시에 하고 나머지 질감 커트에 포커스를 주고 70을 질감 커트에 맞추게 되면 기본 커트하는 시간이 최소한 30에서 40% 줄입니다. 결국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루에 8시간 똑같이 근무하잖아요. 결국은 돈입니다. 내가 다 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모발에 움직이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갖고 어디가 뭉쳐있는지, 그리고 드라이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할 건지 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감 처리하고 스타일링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탑 쪽 하실 때 보통 이제 탑 쪽 스퀘어를 깨잖아요. 근데 이제 위쪽 부분이 조금 블렌딩이 좀 이쪽 후대각 느낌으로 뒤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은 탑 쪽에서 이거 깰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요. 자, 탑 쪽에서 앞쪽 방을 이렇게 한번 하고 보시게 되면 앞에 길어져 있잖아요. 지금 길어져 있어요? 안 길어져 있어요? 이거 깨줘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이 뒤로 갑니다. 탑 쪽으로 들어서 아까 잘랐죠? 그거는 이제 코너의 무게에 대한 거고, 흐름에 대한 베이스 커트, 전체적으로 위쪽 뚜껑머리만 이대로 해서 앞쪽으로 쭉 잡아 당기면 돼요. 한꺼번에 잡아요. 제가 이때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85도로 해서 후대각으로 느낌으로 가게끔 해서 뒤쪽으로 하게 되면 이 머리가 보시면 뒤쪽으로 흐르고 뚜껑머리도 살짝 없어져요. 이해가시죠? 이 부분 체크, 마지막에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 뚜껑하고 밑에하고 옆에 되면, 없게 되면 흔들면은 두 개로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보시게 되면 빛이 차고 보시게 되면 옆에서 보세요. 자, 블렌딩이 없어졌어요. 뚜껑머리가 해지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찾아서 원하는 양만큼 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이 부분. 느낌이 너무 컨트라스트가 심하니까 대조 효과가 너무 심하게 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고려를 해서 보시고 비주얼 체크를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질감 처리를 하고 이렇게 블렌딩 위에서 뚜껑이 확 지게 이렇게 짜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빗질했을 때 섞인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드라이를 이렇게 했고요.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에 적당한 볼륨과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굴곡이 들어가죠? 이 중앙 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이 손님이 원하는 기장까지 내출한데, 커트, 이거 허쉬 컷은 잘못 자르면 위에 뚜껑을 제대로 각도 설정하고 질감치를 제대로 하면 위에 뚜껑이 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때 비치 됐을 때 밑에가 블렌딩이 돼야 된다고.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고 나면 집에서 머리가 감고 나고 손님 혼자 하면요, 뚜껑 얹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기본만 잡아놨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볼륨도 옆에서는 보게 되면 볼륨 보세요. 굉장히 헤드 쉐입이 굉장히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 사진 찍어갖고 하나 더 추가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뭐 이게 동영상이 좀 길 건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디자인도 미용까지 꼭 하시고 질감 처리 커트가이 한쪽으로 S자 이제 드라이 커트 2번 커트가이 사시면 되거든요. 드라이 컬렉션 2번 드라이 커트 2번이나 2번 기능 가이 사시면 돼요. 한쪽으로 S 하나고 이렇게 커트 질감에 맞춰서 저희가 제가 직접 제작하고 특허받은 가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작업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입게 되면 볼륨이 이렇게 뒤쪽 후두부에 정확하게 삽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